안녕하세요. 맛동산의 김현진입니다. 정보현입니다. 맛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네,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염리 5구역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염리동. 그래서 여기 위치와 더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 염리 5구역은 그 남쪽으로는 그 백범로 있잖아요. 네. 공덕역에서 대흥역 이어지는 대로변을 경계를 하고 있고, 네. 서쪽으로는 그 대흥로 있지 않습니까? 서강대학교 마주보고 있고 쭉 올라가면은 이제 이대역 나오는 그쪽 입구까지 끼고 있고, 그 안쪽에 서울 여자 중고등학교라든지 네. 그 레미안 아파트랑 자이 아파트 나와 있는 네. 그쪽 안쪽으로 아가타라는 브랜드 아세요? 옛날 네. 뭐 목걸이도 있고. 그렇죠. 강아지 모양. 이렇게. 예, 강아지 모양처럼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면적은 한 2, 3만 평 정도 됩니다. 뭐 조합원이랑 일반 분양 다 합치면 뭐 1000세대 이상 규모의 네. 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이제 큰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히스토리 좀 보게 되면 2010년에 구역 지정이 됐어요. 구역 지정이 됐다가 2015년도에 과반 이상이 해제에 동의를 하면서 5년 만에 또 해제가 됐습니다. 구역 지정이라는 게 뭐죠? 구역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초기 단계야. 대상이 먼저 정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구역별로 이렇게 딱 세팅이 되는 거죠. 2010년에 된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금융위기 리먼 브러더스 뭐 쇼크 이후에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뭐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가 나오던 그때 이제 그렇다 보니까 2015년도에 사업성이 결여됐다고 생각이 돼서 네. 이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제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분 쪼개기도 있었고 네. 구역 가운데쯤에 KT 부지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결될지도 안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해제가 됐었죠. 근데 그 이후에 그 주변 지역들이 속속 개발이 되면서 브랜드 있는 아파트 단지로 다시 재탄생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아파트가 급격하게 가격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네. 예, 그 주변 지역의 아파트 시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다시 한번 분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다시 이제 재지정에 대한 그 마포구청에다가 협의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동의서를 가열차게 받고 있는.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거는 지금 뭐 결정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역 지정을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재지정 동의 신청서를 구청에다가 관할 지자체에다가 제출하고 네네. 조합 설립 이전의 단계에 갖고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다시 재추진을 하는 그 동의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동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조합 설립 추진할 수 있고, 조합 설립되고 이러면 어떤 시공사를 껴서 어떻게 이제 아파트를 다시 지을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극초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위치가 좋아요. 이 염리동 보면은 네. 이쪽 깨쭉하잖아요, 모양이. 이쪽에 대흥동 있고 그렇죠. 이쪽이 아현동이고 이렇게 깨쭉한데 그렇죠, 저 그렇죠. 위쪽으로 지금 이미 마푸자가 이제 21년도에 입주를 앞두고 있고, 뭐 그거를 비롯해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 아파트로 꽉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학교랑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염리 5구역만 보면은 개발이 안 돼 있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개발이 이미 네, 다 돼 있는 거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목이 상당히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개발은 안 됐고 해제가 네. 됐기 때문에. 근데 대흥로 건너편에 이제 서강대 쪽으로도 아파트가 이제 마포자의 2차라든지 네. 대흥역 끼고 있었고, 동쪽으로 아현동이나 공덕동 일대는 레미안 판이죠. 여기가 아주 레미안 세상이고 아파트들이 그렇죠. 공동레미안. 많이 이제 공급이 됐었고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이제 초반 중반 이렇게 접어들면서 뭐 15년, 20년에 걸쳐가지고 아파트들이 이제 공급이 됐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마포 프레스티자이라든지 건너편에 대흥동의 신촌그랑자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이제 당장 다음 달부터 입주를 하고, 마프자는 내년에 또 입주를 하고. 네네. 예,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큰 단추 하나가 요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알아보려고 맛동산 주제로 잡은 이유가, 마용성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아무튼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올라간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을 보고서 재개발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는 이제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꼭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해드리는 건 아니고, 네. 관심 갖고 맛동산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한번 스터디 해보면은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네네. 이쪽을 찝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아현 1구역도 있었고 공덕 1구역도 있었는데 이쪽을 좀 잡게 됐었어요. 자세하게 좀 더 알려주시죠. 뭐 인프라라든가 교통, 네. 학교,
주변 아파트들. 교통은 굉장히 뭐 좋다고 할 수 있죠. 바로 가까이에 대흥역이 있죠. 요거는 도보로 몇 분 안 걸릴 것 같아요. 이제 바로 동쪽으로 거의 교통의 메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공덕역이 있죠. 공덕역은 개인적으로 제가 도보로 지나갈 때는 까치발로 가요. 이게 지하철이 노선이 워낙에 많이 교차가 되다 보니까 네네. 땅이 많이 파였을 것 같아서 어. 뭐 꺼질 일 없지만 네. 그냥 그런 이제 공동역이 500m가 채 안 돼요.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조금 가면 이대역도 2호선 이대역도 뭐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경사도가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지하철 연계성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차량을 통한 뭐 시내 접근성이라든지 네. 이런 점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공덕 1구역도 충분히 좋지만 이쪽을 잡은 이유도 차량의 동선을 볼 때 물론 이제 직장의 위치에 따라서 더 유리한 곳이 있긴 하겠지만 네. 공덕 오거리 그 로타리가 굉장히 그 차량 유동량이 많잖아요. 그쵸. 아, 복잡해요, 많이. 네. 그러니까 공덕 1구역은 이거 지나가야 되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게 있고 네. 한 블럭 서쪽으로 빠져 있으니까 꼭 여기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도 있고 광화문 시내라든지 강 건너 영등포나 여의도라든지 아니면 더 서쪽에 홍대 쪽 상권이나 더 서쪽에 뭐 상암 쪽이라든지 뭐 이쪽으로도 뭐 사통팔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통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엄마 아버지가 뭐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데는 굉장히 뭐 좋을 거다. 강남 쪽의 생활 기반만 아니면 직장 위치가 네. 그러면 이제 또 자녀들을 보면 또 학교를 봐야 되잖아요. 네. 학교도 바로 이제 용강초등학교 그 대흥역 사이에 끼고 있고 뭐 동도중학교, 서울여중, 서울여고도 있고 네. 뭐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도 있고 네, 학교들이 이렇게 염리 5구역을 동서로 끼고서 네. 여러 개가 또 이게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명문대학교들은 뭐 이쪽에 워낙에 많죠. 뭐 서대문고까지 그렇죠. 이어지는 곳 많고. 서강대, 뭐 연대. 네, 서강대 다니시면은 걸어 다녀도 되겠네, 대학을. 맞아요. 네, 그쵸. 걸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가 그런 것도 현장에서 들리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강대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네. 원룸이라든지 이런 자취나 하숙하는 임차 수요가 많아서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의 반대도 좀 있었고 아. 학교도 그래서 나쁘지 않고 여기가 이제 신흥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아파트로 탈바꿈하면서 그러니까 목동이나 뭐 대치동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체의 어떤 갖춰진 학구는 아니지만 그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 이제 젊은 세대가 속속 입주를 하면서 네. 자녀의 교육 니즈가 생기니까 요새는 뭐 백범로 일대를 따라서 학원가도 조성이 되고 있고 부동산의 트렌드라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상권 변화하듯이 예전에 신촌로죠 그 2호선 끼고서 이대에서 이제 신촌 넘어가는 이제 그쪽 보면은 네. 이제 웨딩 관련돼 갖고 많았죠. 양복 맞추는 테일러샵이라든지 드레스 맞추는 샵들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런 게 보통 또 보면 대부분 1층에 있어요. 이렇게 그치. 마네킹들 있고. 근데 음. 그런 건물들이 그 MD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학원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그 아이언 뉴타운부터 해갖고 네네. 그 이제 서대문 쪽에 뭐 힐스테이트니 뭐 아이파크니 이런 게 이제 다 오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학원 건물들로 이제 바뀌는 것도 있고 남쪽에 이렇게 대응로 따라서도 생겨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만 보면 굉장히 이제 양호한 수준으로 갖춰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향후가 좀 기대가 되는 속도의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뭐 지금까지는 굉장한 탄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사셨던 분들이 애가 좀 크고 학교 갈 때 되면 이제 돈을 모아서 목동으로 간다든가 이사를 갔었는데 네. 이제는 여기서 자체적인 어떤 학군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한 어떤 토대는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용성 중에서 용산은 조금 이제 이슈가 있으니까 좀 빼놓고 주택 재개발이 많았던 그 성동구랑 비교해봐도 그 학군이 갖춰지는 속도는 성동구보다는 마포가 좀 빨라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네. 교육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기대감이 있다 생각이 되고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이쪽에서 이제 신흥으로 떠오르는 신그자, 마프자가 있고 네네.
이제 마용성 중에 이제 말을 띄웠던 큰형 역할을 했던 게 마레프가 있죠. 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인데 네. 뭐 34편 기준으로 뭐 16억, 17억 원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네. 신촌 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이대역 바로 앞이죠. 네, 이번 달에 입주를 하는 이제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16억 원 거래가 되고 분양가가 8억 원 정도였으니까 피가 그러면 8억 뭐 이상. 그렇죠, 더블 친 거죠. 다른 아파트들도 내년에 입주하는 마포 프레스티자 있잖아요. 거기도 비슷합니다. 34평 뭐 16억 원 이렇게 가고 있고 뭐 마레프, 마프자, 싱그자 그리고 마포자의 3차 바로 이제 붙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가격은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뭐 13억 8천, 14억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 건너편에 대흥역 쪽에 네. 맞은편에 마포자 2차 같은 경우도 네. 동일 면적 기준으로 15억 5천 정도 이렇게 실거래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죠, 벌써.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다시 이제 재개발 해보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여기가.